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착! 너무 병신 같다. 이거 그만해야겠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뜬금없이 제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하고 싶더라고. 내가 뭔가 갑자기 딱 떠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뭔가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약간 철진한 문화 같은 느낌이 있어. 철진한 문화라고 해야 되나?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 한국에서는 산후조리 문화 잡혀 있잖아. 이미 잡혀 있고, 오히려 지금부터 한 3년 전쯤 됐을 때, 이런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 갖고, 그 온라인상에서 그 찬반 양론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그런 시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뷰를 확인할 수는 없어. 근데 3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산후조리원을 두고,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뭔가 의견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었거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거 말하고 나면 덧글이 또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게 3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약간 부정적이다기보다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MLB 파크에 썼던 글을 하나 퍼왔거든. 2017년 10월 2일인데, 이 글이 옛날에 좀 많이 링크돼서 퍼 다녔단 말이야. 사람들이 퍼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자면,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것이더군요로 시작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도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상류층들이 이용하는 데고, 서양이나 일본 등에는 산후조리원이 없고, 여유 없는 집은 혼자, 여유 있는 집은 도우미를 부른다네요. 산후조리원이 정말 편하다, 남편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주일에 300씩 지불하는데 안 편하면 그 사업은 대놓고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뭐 세상 모든 문제는 비용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그건 다 잘라내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거는 한국에만 있고, 한국에서 그 김치들이 만들어낸 김치 문화다. 근데 왜 안 좋은 거 얘기할 때 김치 문화란 말을 쓰지? 나 김치 존나 좋아하는데 방금도 카레랑 김치 먹었거든, 아침으로. 근데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이게 좀 글이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일본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글을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그걸로 찾아봤는데 일본에도 산후조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2017년에 이게 뭐 일본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글들 보면 없다 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냐면 일본 내 산후조리원이 몇 개 없어. 그래서 내가 뭐 이게 기사 같은 걸로 확인해 보니까 10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 그 큰 땅덩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크단 말이야. 우리나라 이게 하나 해봤자 홋카이도랑 비슷하거든,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에 100개 정도밖에 없대. 100개 조금 넘게.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근데 있긴 있었어요, 그게. 근데 일본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시스템화 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뭐 약간 좀 이렇게, 보통 일본에서 산후조리원이라면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 데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쉬다 오고 요양하다 오는 거란 말이야. 밥이나 좀 챙겨 먹고 마사지나 좀 받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것들인데, 근데 어떻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산후조리 문화라는 게 한국에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으로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엄청 유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보면 중국이랑 좀 뭔가 많이 닮은 것 같은 거 같지 않아요? 내가 볼 때 한국이란 나라랑 중국이란 나라를 보면 좀 닮은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중국몽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뭔가 형님의 나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튼 이게 결론적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게 산후조리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게 가격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2주일에 300씩 지불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 찾아보니까 실제로 한 2주일에 300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박 7일 일주일에서 176만원, 그리고 9박 10일에서 235만원, 그리고 2주일 하면 294만원. 아직도 이래. 아직도 이렇더라고. 이게 3년 전인데 지금이랑 가격은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사실 300이란 돈이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면 한 달 이게 생활비잖아. 한 달 월급이잖아,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큰 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본 쪽에 가게 되면 일본 쪽은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 일본은 요거 거의 한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은 좀 이렇게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뭐 거의 한 일주일 해가지고 4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상 산후조리원 한번 가본 사람은 알 건데, 저는 산후조리원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간 게 아니라 친구 와이프가 거기 산후조리원이 있을 때,
그때 우린 어차피 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이게 면회 형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면회 우르르 같이 갔는데 내가 그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일단 가장 중요한 특색이 존나 더워요, 진짜. 존나 덥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산후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산 다음에 몸조리 잘 안 하면 그게 휴증 같은 게 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출산 뒤에 몸조리를 되게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끼리 막 그런 거 이제 외국엔 그런 게 없다라고 하지만 미국 여자는 뭐 이게 성골이라 가지고 그런 게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미국 여자도 여자만 다 똑같단 말이야.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 와 존나 좋아하더라고. 그런 어메이징한 문화가 있단 말이야.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막상 가보면 그 산후조리 문화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게 소발 들어준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그리고 밥 같은 게 나오는데 밥도 내가 봤을 땐 잘 나오는 식단이 절대로 아니야. 풀떼기만 존나 나오더라고. 미역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야 여기 한 2주일 있으면 이제 갑갑해도 뒤질 것 같은데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사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전 여자친구한테 한 번 이 얘기를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 그냥 나중에 우리 이게 애 낳고 그러면 오빠가 산후조리 해주면 안 돼? 그래도 오빠가 어차피 재택근무잖아. 집에 있다가 야 어반 물 이러면 물 떠다 주고 어반 치킨 이러면 치킨 갖다 줘. 야 거기 가면 치킨 못 먹는다고 치킨 못 먹는다고 갖다 줘. 야 마사지 이러면 마사지 대줘. 마사지 잘하거든요. 근데 뭐 마사지만 해주겠어. 더 좋은 것도 잘해주겠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한번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전 여자친구는 싫다 이러는 거야.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렇게 해준다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딱히 뭐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임신이라는 걸 하게 되면 여자 몸에는 분명히 데미지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우리가 애 낳아주는군요. 이게 그냥 족같아도 꼴 보기 싫은 건데 여자 몸에 분명히 데미지가 오거든. 나도 남자인데 만약에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애를 낳았어. 그 다음에 막 근손실 오지게 오고 막 피부 막 진짜 말라 비틀어지고 막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여자들은 약간 성적인 매력이 감소한다고 하잖아. 예를 들어 뭐 가슴이 뭐 처진다거나 그러면 뭐 남자로 치면 약간 뭐 이게 자지가 약간 작아진다거나 그렇게 그런다고 가정을 하면 여자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남자인 나도 그런 게 출산 후 내 몸에 그런 데미지가 온다고 가정하면 이게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자면 더 심할 거란 말이야 그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가족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건 세크리파이스가 맞단 말이야. 희생을 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돌봐주고 싶어가지고 난 그냥 내가 돌봐주면서 우리만의 뭔가 추억을 만들어보자. 그게 더 좋지, 더 의미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나 싫어하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너무 싫어해가지고 너무 화를 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말을 못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싫어했나라는 걸 보면 내가 뭐 이게 케어를 해주겠다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냥 한번 가보고 싶은 거 있잖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데는 어떤 데일까 궁금하잖아. 여자 입장에서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전 여자친구 친구들이 전부 다 늙은 남자랑 다 만났거든. 희한하게 다 전부 다 늙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거의 뭐 결혼까지 했어. 출산 아마 올해 했을걸. 올해 4월달쯤에 했을걸. 출산까지 해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늙었는데 돌싱이었거든. 그래서 막상 보면 늙은 돌싱나무는 보이잖아. 되게 키 크고 마르고 모델 간지란 말이야. 그거 보면서 와 씨발 남자도 키 크고 잘생기면 진짜 문제 없구나. 그걸 내가 그때 그 박탈감 내가 그때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어린 여자애가 산후조리가 너무 비싸니까 안 갔어. 여자가 일부러. 그래서 아 오빠 나 괜찮아. 비싸잖아. 괜찮아요. 안 가고 이게 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고 막 그랬대 집에서. 그러니까 어리니까 출산하고 몸이 어리니까 데미지도 약간 덜 쌓이고 이게 괜찮을 수는 있지만서도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내 마음이 더 짠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막상 여러분 입장에서 야 씨발 2주일에 300만 원 이게 너무 비싸잖아 라고 말을 해도 와이프가 맞다 오빠 너무 비싸다 나 그냥 뭐 집에 가서 그냥 베스킨라빈스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거 미안하다니까 진짜. 그게 미안할 수밖에 없어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인생에는 그 후회가 안 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와이프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첫 임신했을 때 남자가 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하잖아. 야 그거 씨발 30년은 간다 그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일단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그게 300엔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일단 짧게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있잖아. 일주일 가보면 근데 막상 가면 별거 없는 거 자기도 알거든, 그게. 그러면 그거라도 좀 보내주고 나중에 그냥 뭐 이제 뭐 몸으로 때워야지. 뭐 가서 뭐 이제 대리로 부업 좀 뛰던가 아니면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열심히 공사업자 나가던가 그렇게 뛰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에 와서는 뭐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봤을 때 이건 무조건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길게 못하더라도 와이프가 괜찮아 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해줘야지. 그런 여자가 어딨어. 짧게라도 자기야 일주일이라도 다녀와 이러고 이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하게 노시고 그 다음 2달 동안 빡시게 이제 부업해가지고 이제 돈 채워놓고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뭐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그냥 한번 이 얘기 해보고 싶었어. 산후조리에 대해서 그 얘기. 왜냐하면 그 친구 전 여친의 친구 얘기가 그게 너무 짠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냉철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이거는 보내주는 게 답인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도 보내주고 아니면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짧게라도 보내주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